여전히 AI와 반도체인가요? 그렇죠. 네, 여전히 AI와 반도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선은 어쨌든 AI와 반도체부터 얘기를 하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려하셨던 부분이 그 얼마 전이었죠. 한 몇 주 전이었나? 뭐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주가가 10% 폭락했고 네. SMCI 그러니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가 23% 폭락을 했어요. 금요일 날 하루 만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주말이 꼈으니까 이제 주말에 막 동영상들이 올라오면서 막 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AI 끝났다. 네. 뭐 무슨 AI가 뭐 아무것도 없다. 이거 사기다. 뭐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급락에 대한 두려움을 막 이렇게 부추겼죠. 만약 그게 맞다면 정말 좀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이후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AI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죠? 그러니까 메타가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얘기를 했고, 애플도 심지어 AI 센터가 스위스에 있다는 등 뭐, 그러니까 자꾸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는 이미 벌써 이거는 못 건너가는 강을 이미 건너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가기 시작한 거를 되돌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돈이 많은 애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흐름은 글로 가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나게 먼저 올라요. 그래서 비용으로서 쓰여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드웨어 쪽이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좋은데 결국 나중에 이게 거품이 아니려면은 이게 소비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를 뜯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AI 그래? 나 도대체 뭐 어디다 돈 써야 되는데? 이거 뭐 핸드폰 사야 돼? 아니면 PC 사야 돼? 아니면 랩탑 사야 돼? 뭐 아니면 뭐 비전 프로 사야 돼? 뭐 그럼 뭐가 좋아지는데? 자꾸 지금 질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그게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안 하죠. 기다리죠. 누가 썼는데 정말 좋다더라. 저건 진짜 AI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야. 저거는 엣지 디바이스 맞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소비가 확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올지 정확한 정답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연결이 안 될 거라고 믿는 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빅테크가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소비 시장을 테스트를 할 거고 그게 이제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막 밀어붙일 거고 그러면서 마케팅이 되면 왕창 소비가 일어나겠고 그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빅테크들도 투자는 해놓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와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은 선점을 할까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려드리면 가장 AI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자율주행. 그렇죠?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가 테슬라. 네. 그리고 뒤늦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또 엔비디아예요. 그죠? 근데 어떤 서비스든 간에 그죠? 이건 AI를 이용한 거죠. 서비스죠. 그 선점 효과가 중요합니다. 누가 이걸 만들어서 이걸 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전체 구도로 잡히는 거죠. 그게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기기를 깔았고 그 기기를 깔아서 그걸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난 거죠. 네. 예, 스마트폰만 판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서비스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럼 그게 바로 기기죠. 그럼 그 기기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나와야죠. 그게 자율주행이거나 로봇택시거나 뭐 등등등 아니면 심지어는 보험 상품과도 연결되겠죠. 왜냐하면 손실률이 확 떨어지니까 손해율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 타이밍을 아직까지 누가 1등이냐 모르는 거지 그거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패닉하시면 안 돼요. 뭐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버리시고 그냥 누가 더 잘하냐 그 타이밍이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만약 그걸 아신다면 그 회사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1등하는 종목을 지금 찾아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ETF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탑 1, 2, 3위 정도 투자를 하거나. 근데 AI 관련된 반도체는 벌써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AMD, 인텔 있으면 여기는 세 개 다 투자할 필요 없지 않나 뭐 이 정도 생각. 예. 왜냐하면 요거는 보이니까. 보이니까. 예. 예. 나머지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냥 ETF를 활용하거나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종목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테슬라는 정말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는 아시죠? 네. 예, 베타가 뭐 아무튼 정말 너무 높아요. S&P 500에 거의 한 2배 넘어요. 3배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감당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테슬라는 그냥 한 번에 왕창 다 투자하지 마시고 계속 사 모으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AI 관련주라고 생각을 할 때 또는 뭐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투자를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게 테슬라 2019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전기차 될 거다 뭐 다들 모르겠다.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했지만 저도 뭐 잘 안 쳐다봤어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2019년에 완전히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림이. 그러면서 이제 캐시플로 포지티브가 되고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고 이때 사셨으면 그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탁 튀기 시작하는데 요게 18불이에요. 그리고 18불부터 얼마 갔는지 아시잖아요. 410불. 23배. 네. 그때가 흑자 전환할 때예요. 그때 사도 안 아쉽다는 거죠. 물론 훨씬 그 전에 2불 할 때 샀으면 좋지.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지금으로 와서 또 테슬라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게 확 튀어서 20배 간 이유가 뭐죠? 전기차에서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그 전기차가 팔리는 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디바이스 파는 겁니다. 아이폰으로 따지자면 애플로 따지자면 아이폰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리니까 주가가 확 튄 거죠. 근데 애플의 주가가 완전히 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깔리고 나서. 자, 그럼 이제 테슬라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기기고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여기서 실적이 나올 거죠. 저희는 그 단가가 얼마냐면 $200예요. 제가 지난번 2019년에는 $18였고 지금은 그게 그 가격대가 $2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서 $200를 딱 뚫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사셔야죠. 이거는 지금은 좀 천천히 모르니까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대를 변화시킬 종목이고 뭐 혁신의 아이콘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빅테크 얘기가 많았어요. 보면은 지금 투자는 결국 빅테크인가요? 아니면 뭐 작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존재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로 계산을 하시면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산하시더라도 빅테크가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을 때 30%가 넘죠.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지금 S&P 500의 이익으로 계산하면은 충분히 그 정도 수준까지도 가고 있어요. 1, 4분기만 딱 놓고 보시면은 S&P 500 이익 증가가 아까 4%라고 그랬잖아요. YOY로. 근데 빅테크는 60몇 %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 비중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30% 비중보다는 높으셔야 되겠죠. 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미국 투자를 100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빅테크가 30밖에 안 돼. 20밖에 안 돼. 이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30보다는 높아야 되고 심지어 저는 50까지도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가져가시고. 근데 이거를 100 다.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한 50 정도 가져가신다면 이제 나머지 50을 가지고 뭘 사야 되냐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죠. 4월이 참 울퉁불퉁했습니다. 5월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까 얼핏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투자 전략 5월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은 사람들께서 자꾸 셀인 메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정반대로 말씀을 드렸고 4월, 5월 달에 이제 만약에 1월 달에 투자를 안 하셨으면 4월, 5월 달에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너무 늦었어요. 타이밍 자체로는. 그래서 바로 사시면 안 되고 저희가 4월, 5월 달에 10주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4주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10주로 나눠서 매주마다 또 많이 빠지는 날 10분의 1씩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이제 5월 달까지 다 마치는 전략으로 얘기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5월 15일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사실 3월 중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월 15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 4월 달께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이런 인식이 생길 거니까. 그리고 이제 PC 인플레이션이 30일 날 나오니까 이때부터는 좀 이제 완전히 바닥 잡고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셀린 메이가 아니라 5월까지 투자를 다 마치자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가 이제 대통령 선거 4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4년 차고 선거해기 때문에 그때 해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6, 7, 8 그리고 11, 12가 강해요. 그리고 오른 확률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6, 7, 8, 9, 10 그러니까 앞으로 7개월 동안에 최소 10% 이상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있으시다면 6월 되기 전까지 다 투자하시고 근데 돈이 계속해서 벌리는 걸 투자하고 계시다면 그냥 매달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11월까지 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습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